AI 알고리즘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닥터밀 양진욱 교수입니다. 자, AI 알고리즘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저번에 재기 호출을 관련해서 공부를 좀 심화된 표현하고 점화식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의 탑 옮기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시 한 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방법,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이 현실에서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도 여러분 컴퓨터 사양의 메모리 용량이나 다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현실 속에서 이 제약 조건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처해진 상황과 조건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 전략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보통 실제로 이게 왜 배우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하면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다 그걸 분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관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숫자만 보면은. 아니면은 이런 숫자들을 보고 보니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수학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나 어떠한 우리 주어진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선험적 경험으로 해가지고 반복돼서 그게 명제화나 어떤 것들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매뉴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빅데이터나 데이터 쪽에서는 뭐냐면 암묵지가 형식화돼서 된다. 형식지가 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퀸업적 방법에 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논리적 사고를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이게 이거지 않을까? 가설을 세워서 어떤 거를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그 영역적 이제 방법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하나의 뭐예요? 규칙이나 식으로 만드는 그런 귀납적 사고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왜? 우리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거꾸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연역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 단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중에서 패턴이나 뭔가를 발견하고 정리를 한다. 끝에서부터 돌아온다. 우리 통계적 기법에도 그게 있어요. 바로 회귀 분석. 결론이 이렇게 났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원인이 뭐지? 요인이 뭐지? 왜 이 사람, 이 기업은 성공했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랑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사다리꼴 면접 구하는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식은 다 아시죠? 이 밑변, 베이스라고 하고요. 윗변, 어퍼라고 하죠. 이 밑변과 어퍼를 더해서 다운 다음에 height, 높이를 곱해주면 그런 다음에 뭐예요? 2분의 1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 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사다리꼴에.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은 다 각자 프로그램 언어가 틀리니까 그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의 중간 단계인 코드화 시키는 게 의사 코드, 수도 코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단계별 의사 코드를 우리가 나타내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는은 이꼴 관계는 뭐예요? 요거를 넣는다. 삽입 연산자 개념이라고 부르고 했어요. 그럼 베이스, 즉 밑변은 우리가 20이라는 숫자를
일단 베이스라는 변수. 왜 이거는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집어넣을 때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를 베이스에 넣고 어퍼 위에다가는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하이트 높이에다가는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에어리어라는 변수에다가 이 두 개를 먼저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이거죠. 결국 베이스 밑변과 윗변을 더해서 에어리어라는 더 집어넣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에어리어는 에다가 하이트를 곱한 것을 또 에어리어에다가 자 이렇게 오버라이트 한다고 그러죠.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요게 수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우리가 뭐냐면 베이스나 어퍼 숫자만 바꾸고 하이트만 숫자가 계속 바뀌면 그냥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코드씩.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코드 된 거를 어디다가 해요? 2를 나눠줘서 다시 에어리어에다가 덮어 씌운다.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어떤 거를 계속 업데이트 그냥 기존 거는 갖고 이제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가 만약 어떤 거를 업데이트 한다 프로그램 같은 거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몇 단계씩 거쳐서 에어리어를 계속 덮어 씌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 어떤 걸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어떤 앱을 다운받았는데 업데이트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우고 다시 받아야 되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근데 이런 과정이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기록이나 이게 체크가 돼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그쵸? 설치됐다고, 인스톨 돼 있다고, 버전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이제 뭐 어떤 뭐가 업데이트 하실 겁니까? 딱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접근해서 어떤 걸 다운받는다. 통신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이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다운 버튼을 딱 누르면 각각의 이제 코드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if 처리를 사용하는 거야 똑같이. 그 통신규약에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딱 보니까 만약 이 4번, 5번 단계가 있다면 띄워놓고 패스하고 6번으로 가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업데이트된 어떠한 소스를 여기다가 삽입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접근하는 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할 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숫자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걸 딱 넣으면은 A하고 B라고 그러면 B를 만약 지금 여기가 A가 11이고 B가 22예요. 근데 요거 있는데 B가 2 하게 되면 20이라는 숫자를 A로 집어넣어줘 그러면 A라는 숫자가 22가 되고 B도 22가 돼버려서 처음에 갖고 싶어하는 11이 없어져 버려요.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하냐? 빈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임시니까 템포리 그쵸? 템프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A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지금 처음에 선언한 다음에 A라는 숫자 11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A라는 공간에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B라는 변수에 뭐가 있어요?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11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요? 템프라는 공간에 지금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한 것처럼 B라는 숫자는 지금 22가 있는데 20이라는 숫자를 A에다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이게 22가 여기에 접근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 버리죠. 22라는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템프에 지금 담아져 있는 숫자의 값을 밸류 값을 B로 넣어. 그러면 이 11은 없어지고 11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지금 나머지 이 코드를 다 수행하고 나면 A는 뭐로 돼 있죠? 22가 있고 B는 숫자가 뭐로 바뀌어 있죠? 11로 바뀌어 있는 거죠. 즉 이게 기본적이죠. A의 임시는 템포로 이동하고 B의 값을 A로 이동한 다음에 템포에 있는 것을 B로 이동하면 A와 B의 값을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A하고 B가 되면 A의 내용이
B에 있는 밸류 값이 A로 오버라이트 된다 이거죠. 덮어 씌워돼요. 그래서 A에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은 점화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점화식이라는 정의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밑줄까지 쳤죠. recurrence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즉 반복한다. recurrent 하면 즉 어떤 함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작은 변수에 대해서 함수와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거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그래요. 이 큰 거면 못하니까 이 부분을 쪼개 가지고 그쵸?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여기에 패턴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요. 바로 근데 그거와 함수 각각을 함수화식에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이게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거죠. 요 쪼개다 보니까 결국 큰 덩어리에서 나와서 그랬는지 다시 원래 있던 함수를 호출해야지만 풀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호출을 사용하는 함수, 그걸 제기. 우리가 뭐 I mine, me mine 배웠잖아요. 제기 대명사. 다 자신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런 복잡도를 구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시퀀스라고 하죠. 계속 반복 어떤 숫자가 연속화되는 거. 즉 원소들을 어떤 일정한 순서, 즉 수열은 순서가 있습니다. 나열한 형태라 이거죠.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우리가 뭘 하냐?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원소들을 다 나열할 필요 없이 그 규칙으로 하나로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AN은 뭐에 A의 n- 그러니까 한 자리 전에 값에다가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함수 펑션이 되죠. fn은 n을 한 자리 적은 fn-1에서 n을 곱한 값.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4, 8, 16 같은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거 뭐 IQ 테스트 할 때 많이 나오죠. 이 수열은 보면 여기 곱한 거죠. 계속 2를 곱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요 알고리즘 잘 배워놓으면 혹시라도 공기업 준비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잘 될 거예요. 뭐 PSAT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적성 검사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도 대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2, 4, 8, 6, 16 같이 2를 다 항에다가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n번째 수열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한 자리 전 a n-에다 2를 곱한 거랑 같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여기다가 16이다. 그러면 16에 2 곱하기 한 자리 뒤에 해보면 되죠. 8. 그러면 1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열에서 n번째 항 an을 그 항에 an-1, an-2 같이 표현하는 형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하고 적절한 처음 몇 항이 주어지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잘 생각하시면 재기호출이에요. 재기호출의 대표적인 거죠. 그걸 정리를 한 공식이 바로 점화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걸 코드화로 연습을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얘를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토끼예요. 여러분이 이제 갓 태어난 한 쌍의 새끼 토끼가 있습니다. 자, 새끼 토끼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면 이제 두 마리죠. 2달 후부터는 매달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아요. 새끼가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1년 후에 토끼가 모두 몇 쌍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이 만약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애가 매달 새끼를 낳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애완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n번째 달에 토끼의 쌍의 수를 점화식으로 한다. 일단 모든 토끼는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야죠. 이런 뭐 몇 년마다 준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한 쌍 있었잖아요. 새끼 토끼가. 그러니까 하나죠. 그렇죠? F0는 1입니다. 자,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새끼 토끼는 자라지만 2달부터 새끼 낳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F0,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후 다시 봐요. 그러면은 이제 새끼 낳을 수 있잖아요. 한 쌍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둘.
그렇죠? 쌍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 달이 지나요. 그러면 어미토끼가 한 쌍의 새끼를 낳지만 이전에 낳은 새끼 토끼는 아직 새끼 낳을 수 없죠. 그쵸? 어미토끼는 낳을 수 있지만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가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3까지 갔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이제는 2달이 됐으니까 그 새끼가 또 어미가 되죠?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규칙성이 있어요. 이거 처음은 그대로인데 이걸 이제 나열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1, 1, 2, 3, 5, 8, 13 규칙성 보이십니까? 처음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부터 요거 더한 게 3이 되고 요거 더한 게 5가 되고 요거 더한 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F0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F0 이런 식으로 제로 많이 쓰는 이유가 어떤 시작점 스타트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상수화하거나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F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식화하면 되잖아요. F1이라고 할 때 1이고 그렇죠? F2일 때는 2고 F3일 때는 3이고 F4일 때는 뭐예요? 5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F1, 1 그렇죠? 그래서 1, 2, 3 요거 두 개 더한 게 F3이네 그렇죠? 요거 더한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원식을 구할 수가 있죠. Fn은 Fn- 플러스 Fn-2다. 즉 요 3이라는 숫자는 요 두 개를 더한 값이잖아요. 1, 2. 그쵸?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기값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럼 정한식 구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에 n-1 일반식으로 구하면 이제 1이 될 거예요. 플러스 1인가?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일반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 만드는 알고리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이제 약수, 공통된 약수의 중에서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정수에 공통 약수가 있습니다. 나눠지는 값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우리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첫 번째는 두 수의 약수를 먼저 구해야 하고 그 중에 공통된 걸 찾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인 걸 찾아야 되죠.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1, 2, 3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엔 공통된 걸 구하고 그 다음은 최대라는 거를 우리가 딱 하면 최대 공약수죠. 그렇죠? 그 단계를 이제 코드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두 수 중에 어떠한 작은 값을 i라에 저장합니다. 이제 작은 값을 적어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그 두 중에서 이 i가 공통된 약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큰 값이 있으니까 작은 값을 설정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 공통된 약수면 그 결과값을 돌려주고 종료해버리고 끝났으니까 공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i를 하나씩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공통된 약수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계속 반복해요. 자,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니까 i가 1이 되면 1을 결과값을 돌려주고 종료합니다. 즉 그냥 자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4와 6을 최대 공약수 하는 찾는 과정을 아까 이제 절차는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야 되니까. 자, 4와 6이 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뭐 계산하는 방법은 알지만 4와 6이에요. 그럼 여기에 공통된 약수를 찾아야죠, 먼저. 그러면 일단 처음에 4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4하고 6하고 4와 6 중에서 작은 값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그런데 4는 이걸 4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1이지만 요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 줄여요. 3으로 해요. 그러면은 요건 안 떨어지고 요거는 2로 떨어지잖아요. 또 안 되네. 그리고 A 또 줄여요. i를 하나씩 줄이는 게 이게 지금 i라고 했잖아요.
이 후보를 지금 담으려고 그런 거예요. 빈 공간에, i라는 공간에 이 될 수 있는 값들을 더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돼요. 2를 했더니 되네요. 이제는 2하고 3으로 되죠. 그쵸? i를 1만큼 하나씩 줄여서 2로 만들었더니 떨어집니다. 4도 떨어지고 6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되죠. 2가 최대 공약수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 관련 공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5-1을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과제는 이제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노이의 탑 알고리즘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빨라서. 자, 보시면 definition을 합니다. 자, GCD라고 우리가 세대 공약수를 하는 걸 A하고 B라는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definition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첫 번째 단계 i를 만들어 주는데 공간을 이 둘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값 중에 작은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뭐하냐? while은 계속 while이 true 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기 걸리면 만약 a가 자 이 퍼센트 기억나시세요? 퍼센트는 우리가 어떤 정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러면 만약 a라는 숫자가 4하고 6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숫자 4를 집어넣었어요. 만약 i로 딱 떨어져서 뭐예요? 이거죠. 0으로 떨어진다면 결국 4의 배수냐 이거예요. 0으로 떨어지면 그렇죠? 0으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AND 규칙이 있죠. 그럼 AND는 동시 만족을 해야 돼요. 만약 6이 이제 뭐예요? i를 작은 값이니까 4겠죠. 이 둘 중에 4하고 6이면 4 중 4가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후보가 4면 0 그게 4의 배수예요. 또는 0으로 떨어져.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4의 배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return i를 해.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했는데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줄인 값 그러니까 3이 되겠죠. 4를 넣었는데 그걸 업데이트해서 i로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1만큼 감소시켜라. 그러면 이제 프린트에서 1, 5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1, 3, 12, 27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이제 방법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유클리드라는 분이 발견한 건데요. 뭐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이거 집어넣어 보면 쉬워요. 일단 이해가 안 되시면 4하고 6을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자, 그러면 6을 그렇죠? A를 B로 4를 6으로 나눈 나머지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걸 발견합니다. 즉 우리가 4와 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6을 그쵸? 4에서 6을 남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수와 0의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아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60하고 24만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60하고 24인데 이거는 24를 60에서 24 나눈 나머지랑 같다. 이렇게 지금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B가 24고 60을 24로 나눈 거에 나머지. 그러면 그쵸? 요거를 제가 60을 하면 요걸 나누니까 48 10이죠? 그럼 10이 남아요. 12 나머지가 10이죠? 요거랑 같죠. 동일하게 해보세요. 12하고 또 24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요. 계속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12하고 0이에요. 근데 아까 12하고 0을 해보니까 0 그쵸? 자기 자신이 나와요. 0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또 요거 80이라고 27도
결국 뭐랑 같으면 27이고 81을 27로 나눈 나머지랑 같은데 그걸 해보니까 0으로 떨어져요. 그럼 27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주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주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즉 재기호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A하고 B, 그쵸? 보다 좀 더 작은 숫자인 B, A에서 B를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재기호출 문제죠. 즉 계속 요 A, B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떠한 나머지 구하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큰 그 숫자를 쪼개고 있잖아요. 좀 더 작은 값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어떨 때는 재기호출이 무한히 반복되면 끝이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종료 조건을 만듭니다. 뭐냐? 바로 이거죠. 어떤 수에다가 0의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때 B가 0이면 재기호출을 멈추고 결과를 돌려달라고 알고리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클리드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 우리 예제 소스는 있으니까 한번 꼭 돌려보시고 과제로 하세요. 자, 데피니션 합니다. A하고 B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값을 해볼까요? 1하고 5를 넣어볼까요? 자, 만약 5가 0이야. 이건 이꼴 2개 있으면은 종료 조건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A를 반환하고 끝내라고 그랬어요. 만약 B가 5면 아니니까 리턴 A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걸로 가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요거를 써라 이거죠. 이미 B가 5고 1에서 5를 나눈 값에서 그 값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호출해야 되니까 결과값이 1이 나올 겁니다. 자, 결국 세 줄로 우리가 GCD 함수라는 걸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여러분 실제로 이거 보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저도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줄 안 되니까 우리 GCD 60하고 24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쵸? 이걸 보시고 다시 그러니까 코드를 돌려 보세요. 그러니까 요 6이 A가 이게 B잖아요. B. 그쵸? B에다가 요거는 뭐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A에서 B를 나눈 그쵸? 거에서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0에서 24 나눔 그쵸? 나머지 그쵸?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24에서 12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2죠. 떨어지죠. 나머지 몇이에요? 0이잖아요. 0. 그쵸? 요거는 또 요거 B가 여기로 오는 거고 그쵸? 0. 자, 그러면 B가 0이므로 종료 조건이죠? 그럼 12만 반환하는 거죠. B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돕는 방법을 적으면 종이에 직접 함수 호출 과정을 적어보는 게 최고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안쪽으로 들여쓰고 값이 반환되면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과정을 적다 보면 우리가 중첩된 함수 호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로 사용할 입력값은 작은 것이 좋고요. 그래야지 금방 나오니까 일단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입력값을 조금씩 높으면서 재기 호출 과정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함수의 입력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GCD AB 함수에 프린트 함수를 한번 추가해 가지고 GCD 60하고 24를 실행해 보고 GCD AB 함수가 연속해서 실행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딥러닝이나 이런 거 막 하게 되면 결과값 나오는데 어떨 때는 며칠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저장 기능과 함께 프린트를 해서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결과값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쵸? 그런 코드들을 다 넣어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말하지만 아까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0하고 24였죠? 60하고 24가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GCD가 있어요. A, B를 넣어요.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찍으라는 거야. 아까 지금 했던 코드에다가. 그쵸? 이렇게. 그러고 if절 B가 0이면 return A고 아니면 뭐예요? 계속 이 B하고 A에서 B를 나눈 나머지 값을 찍어줘. 그러면 이렇게 3번 하고 10이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 꼭 돌려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5- 연습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0하고 1부터 시작해서 앞에 두 수를 더한 값이 다음 값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그런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했어요. 즉 0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2는 3. 그쵸? 이런 식으로 앞에 거를 다 그쵸? 한 게 다음 걸로 1하고 2 더하면 3으로 가고 2하고 3하고 더하면 5. 우리 했던 거죠.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이 파이썬의 리스트도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 재기 호출로 이용해서 구현해 보세요. 우리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면 되죠. 즉 fn이 뭐라고 그랬어요? fn-1 플러스 fn-2인데 기억나시죠?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소스로 피보나치 파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definition fib라고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efinition이 걸리겠죠. 우리가 이 조건이 초기 조건이었죠. 우리 F0은 지금 0, F1은 1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return에 1이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n을 출력해줘. 그래야지 0이 0이 되고 1이 1이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 이게 아니라면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fibo n-2에다가 플러스 fibo n-2 요 함수를 넣어서 리턴 값을 해줘. 그래서 7을 넣어볼게요. 여기 n이 7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숫자가 7.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7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7보다 작은 값, 그렇죠? 7보다 작은 값과 그 더 전에 있는 값과 입력값과 그 두 번째에 있는 입력값을 더한 값이 나올 겁니다. 입니다. 하노이의 탑 옮기기 가장 유명한 문제죠. 자, 하노이 탑 옮기기는 여러분 이게 약간 제약 조건이 있어요. 원반이 n개인 하노이 탑을 옮기기 위한 원반 이동 순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기 호출을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A, B, C 이렇게 탑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쌓는 건데 이제 뭐냐면 규칙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순서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큰 원반이 항상 여기 밑으로 오게끔.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옮겨야 돼요. 이제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지금 원반이 있잖아요. 그 n개를 출발점 기둥에서 도착점 기둥까지 옮기는 거예요. 전부 옮겨야 됩니다. 대신 원반은 한 개씩만 올려요. 만약 이게 한 개씩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거 통으로 해서 한 번 하면 끝이죠. 근데 원반을 옮길 때는 한 기둥의 맨 위 원반을 뽑아서 다른 기둥의 맨 위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 기둥이 중간에 원반을 빼내거나 빼낸 원반을 다른 기둥의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자 그러면 원반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원반을 작은 원반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큰 거대로 큰 거 다음에 작은 거 이런 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노이 탑에 있는 모든 원반을 출발점에서 도착점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세 번째 이걸 A, B, C라고 하면 A에서 C 탑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대신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10층 석탑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옮길 수 없고 이렇게 뭔가를 중간에 하나씩 이제 탑 쌓인 게 중에 한 층씩 옮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블록 갖고 한번 연습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갖고 총 660원으로 여러분 게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옮길 수 없고요. 중간에 중간 걸 딱 빼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원반의 크기가 거꾸로 이렇게 놀릴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규칙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옮길 수 없습니다. 거꾸로 옮길 수 이렇게 띡 했다가 띡.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660 원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반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n 개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기둥에 있는 원반을 3번 기둥에 옮기면 끝나죠? 한 개만, 원반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이죠?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경로 표시처럼 1에서 3. 그쵸? 자, 또 원반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하나 옮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쪽에 옮기고 또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 과정을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옮긴 상태에서 이제 큰 원반을 이렇게 옮겨요. 1에서, 자, 이해되시죠? 1에서 2 한번, 1에서 3 한번. 그런 다음에 어때요? 2에서 3 한번 옮기시면 옮겨지죠. 두 개일 때까지는 쉽죠? 자, 그래서 다음. 원반이 3개일 때입니다. 이때부터 머리 써야 돼요. 자,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반을 1번 기둥의 원반 위에 있는 원반 두 개를 옮기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것도 여기에서 요거 한번 가야 되고 여기서 또 요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죠. 뭐야? 요거를 요거 먼저 3번으로 갔다가 조그만 거를 2번을 옮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와야 돼요. 그쵸? 자, 좀 지저분한데 여기에 작은 거를 먼저 처음에 3번 갔죠? 그 다음에 요 1번에 있는 거를 2번으로 가서 여기 오고 3번에 있던 걸 다시 이렇게 올리셔야죠. 왜? 그쵸? 그래야지 이 순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1, 3, 1, 2, 3,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큰 거를 옮기고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2에서 1로 2번에 있는 두 개를 또 이쪽 3번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그대로 두 개 옮겨 쓰고 하나씩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귀찮지만 조그만 거를 1번으로 갔다가 얘를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 1번에 있던 걸 3번으로 와야죠. 2, 1, 2, 3, 1, 3 이렇게 3번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원반을 한 개씩 전부 7번 옮기면 됩니다. 그쵸? 지금 아까 3번, 한 번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3, 7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 n개이면 n-1개의 원반을 두 번 기둥으로 옮기는 거로 된 거죠. 그쵸? n-1개라면 요거 잘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옮긴 거고 결국 그걸 지금 보면 3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3개 있을 때 3번, 3번 그리고 큰 거 하나 옮긴 거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리를. 그러면 n-1개의 원반을 1에서 2동으로 한번 해야 되고 1번을 3번으로 한번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1, 3으로 옮기죠. 그런 다음에 2번 기둥에 있는 그 n-1번의 원기를 3번 기둥으로 옮기죠. 지금 그런 식인 거죠, 지금. 이렇게 n- 한번 옮기고. 그러니까 요 큰 거는 결국 이쪽으로 옮기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쵸? 나머지는 n-1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n-1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n-1번. 그쵸? 그래서 이 하노이 탑 알고리즘을 이제 아는 게 원반이 한 개면 그냥 띡 가면 끝이잖아요. 1번 탑에서 3번 탑으로. 그쵸? 종료 조건이에요, 이게. 그쵸? 이 조건이 없으면 계속 무한 루프로 빠지는 거죠. 원반이 n개일 때를 보시면 다시 보면 1번 기둥에 있는 n개의 원반 중에 n-1개 즉 하나는 그냥 바로 한 번만 가면 되니까 2번 기둥으로 옮깁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사이에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3번 기둥이 보조 기둥이 되는 거고 1번에 있던 게 3번으로 큰 거 하나만 가면 되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되고 2번 기둥에 있는 n-1개의 원반을 다시 3번으로 옮겨야 되죠. 제가 아까 그림 봤던 그때는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1번 기둥을 보조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하노이 탑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를 코드를 보기 전에 잠깐 이걸부터 먼저 볼게요. 그쵸? 여러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점화식 우리 배운 거랑 연관이 있어요. 1층짜리 하노이 탑을 원반은 한 번만 이동하면 되고 2층짜리는 3번 이동했고 3층짜리는 7번 이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즉 입력의 크기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그쵸? n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지금 어떻게 해요? 1, 3, 7 이런 식으로 원반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다 보면 2의 n승 마이너스 1번 옮겨야 돼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은, 그쵸? n이 커지면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뭐예요? 2의 n승. 자, 그러면은 2의 n승 우리 옛날에 일단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n이 n승이, 그쵸? 2의 n승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2를 n번 제곱한 거예요. 2의 1은 2, 2의 0은 1, 그쵸? 4, 2의 3은 8, 그쵸? 16, 이렇게 무한정,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굉장히 복잡도가 큰 거죠. 시간 복잡도가. 그래서 요거 먼저 이걸 설명하고 다시 코드를 봐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하노이 탑을 이제 보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절차를 잘 점화식으로 푸는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산수학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동일합니다. 처음에 하나잖아요. n이 한 개인 건 처음에 1인 건 아십니다. a1은. 자, n이 두 개.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아까 n이 1이라는 건 한 개면 한 번만 딱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a1은 1입니다. a1은 1. 그 다음에 n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조기둥 한번 쳤죠. 그래서 3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세 개 있으면 a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조기둥 사용해가지고 처음에 요 조금에 있는 거를 3번으로 옮기고, 1번을 3번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걸 2로 옮기고,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있던 거를, 그쵸? 옮기셔야 되죠. 잠시만요. 자, 요거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두 개일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번 기둥 이렇게 하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요거 조그만 거를 2번으로 옮기죠. 그쵸? 그리고 요 큰 거를 1번을 3번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던 조그만 거를 여기로 옮기죠. 그러니까 총 3번이죠. 그쵸? A가 1일 때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여기 옮기면 한 번만 요쪽에도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1은 1이고 A2는 3이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가장 큰 원판 하나만 요것만 빼고 이 나머지를 아까 n-1개일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게 뭐 n개가 있다 그러면 n-1개를 결국은 b로 한번 옮겨줘야 되죠. 이때 최소한은 a n-1입니다. 자, 하나 남아있을 때는 그냥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 이동했으면 한 번이요. 그쵸? 그 다음에 n-1개를 c로 다시 옮기면 또 a n-1개만큼 최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는 1이고, 그쵸? a는 2의 n- 플러스 1이가 되고, 이게 이제 일반식으로 점하시면 2의 n승의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래서 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점화식, 즉 a의 n개는 결국 2의 a의 그 전거 n-1에다가 플러스 1한 거랑 같잖아요. 지금 우리 점화식 배웠잖아요. 그거가 일반화식을 하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만약 원반이 64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2의 64승에다가 마이너스면 이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5845년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면 생각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상수항일 때는 일정한 시간,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상수 1이라고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5의 n승이 많죠. n과 비례해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n제곱하고 계산 시간이 n에, 그러면 1이면 1, 2면 2, 2면 n이 2면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 4, 8, 3이면 8,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의 n제곱도 엄청, 지금 우리가 이거잖아요. 위에 올라갈수록, 그쵸? 2의 n제곱이면 2, 4, 8 비슷하겠네요. 거의 근데 좀 더 높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n제곱에서 비례해서 계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그쵸? 계산 복잡도 n이 커질수록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제 코드로 다시 돌아갈게요. 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돌려보셔야 돼요. 자, 하노이 탑 알고리즘. 자, 이 하노이 탑 알고리즘은 그쵸? 꼭 아셔야 돼요.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코드. 자, 우리가 하노이라고 데피니션을 할게요. 여기까지 리턴이 될 거예요. 자, 하노이인데 우리가 n이 있고요. n개가 있다 이거죠. 옮기려는 원반의 개수를 n으로 잡고요. 컴마하고 옮길 원반이 현재 있는 출발적 기둥을 포지션이라고 해서 from pose 이렇게 지금 잡은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여기 다른 포지션이니까 뭐야? 원반 옮길 도착적 기둥을 to 포지션.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보조 기둥 하나 썼잖아요. 그걸 auxiliary라, 그쵸? 그걸 써서 보조라는 뜻의 그쵸? pose. 이렇게 지금 제가 보조 기능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변수를 만들어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아까 우리가 n이 한 개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한 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찍어주겠다 이거예요. from pose 어디서 1부터 뭐 3 뭐 이런 식으로 찍겠다 이거죠. to pose로 그리고 리턴 해줍니다. 이게 되면 만약 근데 그게 아니라면 뒤에 가죠. 원반이 아니라면 그쵸? 이제 한 개가 아니라 n-1개를 옥스포스로 옮겨야 되죠. 우리 배운 대로 이건 지금 전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n이 이게 1a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 그쵸? 제일 큰 원반 빼고 나머지가 여기가 n개까지 있다. 이게 n개가 있다. 그러면 n-1이잖아요. 요거를 지금 옮기고 한번 b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c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건데 n이 1이면 그쵸? 그냥 바로 fr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1이 아닌 나머지 거 n개니까 n-1개를 중간에 보조 기둥 이제부터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from post, aux post, 그다음 to post 하고 가장 큰 원반이 목적지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print from post, 그 다음에 이게 가는 방향 to post 이런 식으로 지금 찍어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노이 n-aux post to 그 다음에 from post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왜? 여기 아까 중간에 여기를 몇 개가 있었어요. n-1개를 어찌됐든 보조 기둥을 사용한 거에다가 썼다가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n이 1이라고 이렇게 찍으시면 하노이 1, 1, 3, 2 그쵸?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에서 2번 보조 기둥으로 가는 거고 그쵸? 원반 2개면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으로 이동하고 원반 3개면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으로 이동하고 이제 그러면 실행 경우가 이렇게 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순차 탐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그 연습 문제 5-1이 있잖아요. 우리 하노이 탑 옮기기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제기 호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를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문이나 와일문처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앞에 이 저자가 뭐 파이썬에 관련해서 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프로그래머들이 처음에 재미있게 하려고 게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파이썬 코드를 하는 것 중에 터틀 게임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왼쪽으로 몇 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고 이제 이 재기 호출을 한번 프로그래밍 해봐라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그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코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교환에는 다음꺼번에 올려드렸어요. 한번 없으신 분들도 그대로 한번 코드 한번 쳐보시고요. 그건 굳이 과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는지 이해하려고 이걸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거는 디지털이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파이썬 코드는 제가 기말 때만 중요한 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시험에 나오는데 그건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시험 전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확인했는데 전부 다 절대평가로 이번에는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고를 드리자면 지금 수업과에서도 어제 저도 문의를 했는데 신규로 이렇게 또 추가 수강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주차부터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하는 전 과정 1부터 아마 6주차가 될 것 같은데 5월 3일까지니까 그 과정은 전부 다 5월 3일까지 출석 체크하는 걸로 전환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근데 그렇다고 몰아서 들으면 6주차까지를 다 몰아서 들으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쉬운 과목도 아니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출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오프라인 전 시간까지 틈틈이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차 탐색 해볼게요. 자, 순차 탐색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다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내가 만약 순위를 찾는다. 그러면 순위 여러분들 뭐 50명이 있다. 그 중에 내가 순위 찾는다 그러면은 그냥 출석부 보고 다 이렇게 순위 어딨지?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대부분. 리스트 목록이 딱 있으면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순위예요. 그럼 순위 어딨니? 1번부터 쭉 다 찾는 거예요. 즉 주어진 리스트에 특정한 값이 있는지 찾아서 찾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없으면 A-1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자료부터 하나씩 다 비교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거죠. 같은 값이 나오면 리턴해주고 안 나오면 없네. A-1 헛수가 있으니까. 자, 순차 탐색이라는 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부터 뭐 92, 18, 33, 58, 5, 33, 42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특정값 18 찾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있다. 매칭 빼고 33 찾아요. 그 다음 빼고 그리고 900 없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복불복이죠. 완전히. 이 내가 찾는 값이 앞에 이게 랜덤하게 있다 그러면 찾은 사람이 로또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이 에제소스 보시면 definition, search, list, 리스트에서 찾겠다, 탐색하겠다. 그쵸? 이 리스트가 A고 X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억나죠? 리스트 하려면 이 전체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len 함수, 그쵸? 입력 크기가 n이다. 그걸 n이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초기화하고 그 다음 폼은 돌려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0, 우리 리스트니까 레인지 범위 할 때 0, 그쵸? 여기 주소값 0. 그리고 n이면 n-1까지 찾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값을 다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빼서 i를 만들어주고 그 값이 x, 내가 찾는 x랑 같으면 return i를 해줘요. 만약 그게 없으면 이 리스트 안에 값이 없으면 뭘 리턴 해줘요? -1 값을 반환해준다. 즉 결과값이 -1이 찍힌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리스트를 v라는 리스트를 여기서 하나씩 뺀 값이 i예요. 그쵸? 인덱스니까 그래서 17, 92, 18, 33, 58, 7, 33, 40이에요. 그러면 프린트 서치 v라는 리스트에서 요거에서 18이라는 숫자를 찾아라. 위치 번호가 0, 1, 2 프린트 찍으면 2라고 T 나오는 거예요. 위치 번호가 나오는 거죠. 자, 리스트에서 33이라는 숫자를 찾아라.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그쵸? 두 번 나오지만 처음 것만 딱 먼저 찾으면 끝이니까 처음 것만 찍혀 나옵니다. 900이라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쭉 다 하나씩 900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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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그러면 -1이 딱 찍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이제 순차 탐색, 시퀀스라고 하죠. 이 탐색으로 특정 값을 어떻게 찾는지 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그 코드를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주어진 리스트가 V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왔지만 18이라는 숫자가 있니? 없어, 없어? 있네. 그러면 리턴을 뭐예요? 0, 1, 2, 2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값, 위치 번호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쵸? 17부터 쭉 해서 18을 찾으면 위치를 리턴을 해준다. 자, 근데 900같이 리스트에 없으면 쭉 다 없어요. 그러면 리턴 마이너스를 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비교를 몇 번 해야 되나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불복이라 이거야.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찾는 값이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뭐 그게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처음 딱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 찾았잖아요.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거 리스트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 이거죠. 근데 없어요. 아까 900처럼.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끝까지 다 비교해야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계산 횟수가 다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최선이고 평균이고 최악이라 그러는데 각각의 계산 복잡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알고리즘에 원래 점화식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회계도 그렇거든요.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보수적이다 뭐라면 우리가 항상 잔밋빛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나든 그리고 항상 알다시피 뭐 회계에서 말하면 수익은 조금 날 거고 손해는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안 좋을 거라 생각해야 나중에 그 피해가 커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뭐 손해가 덜 본다던가 아니면 이익을 이 정도밖에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기대치보다 더 높거나 그러면 행복이 2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경우로 하면은 다 한 번씩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n번까지 다 비교했어요. 뭐 여기 숫자가 20개 있으면 20번 다 봤는데 여기까지 비교했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나온 거고 없으면 A-1 돌려주고 이해되죠? 이런 식이니까 n번 필요하죠 최대. 계산 복잡은 5의 n이에요. 그렇죠? 빅5 계산법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n번만큼 정비례하는 그런 그렇죠? 복잡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요. 프로그램 7-면 리스트에서 여러 개가 있더라도 첫 번째 위치만 결과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찾는 값이 나오는 모든 위치를 리스트는 탐색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똑같이 만약 리스트에 없다면 빈 리스트가 그냥 리스트 없다 이렇게 하시고 요 프로그램 계산 복잡도는 무엇인지 해보세요. 네, 바로 그 다음 연습 문제는 학생 번호와 이름이 리스트로 딱 주어졌어요. 그럴 때 학생 번호를 딱 입력하는 거예요. 39번 누구? 저스틴. 14번 존. 67번 마이크. 105번 썸머. 그쵸? 이런 식으로 숫자 탐색을 찾아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해당하는 학생이 없으면 없네 물음표 돌려주는 거 리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생 번호가 만약 39번이면 저스틴, 14, 존 이렇게 돌려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친절하게 일단은 해드릴게요. 질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아예 가르쳐주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definition search list A 우리 A가 리스트고 찾는 감이 X였죠. 그리고 전체 크기 입력 M개 len 함수 쓴다. 크게 이거의 크기. 그 다음에 리절트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씩 갖고 와서 저장한다 이거예요.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폼은 돌려요. 자 그러면은 레인지 이제 익숙하죠. 레인지는 n이면 n-1까지죠. 자 처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자 레인지 0부터 n-1까지 다 그쵸? 전체를 다 n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레인지가 거기서 하나씩 뽑습니다. 0부터 자 처음에 여기 첫 자리에 딱 나오면 대박이죠. 처음에 여기 0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0을 뽑을 테니까 근데 그게 만약 내가 찾는 x야. 그래서 같으면 붙이면 되죠. 근데 만약 없으면 리절트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붙인다는 뜻이에요. 어펜드 함수 아시죠? 거기 위치에 결과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리절트를 반납하면 되죠. 리스트로.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V 요것 중에서 뭐예요? 18이나 숫자 있니? 하나, 둘, 셋. 있네? 그러면 2를 이렇게. 아까 빈 공간 만들었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문제하고 틀린 거는 아까는 그냥 위치 번호만 2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결과값을 뭐예요?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준 거에다가 하나씩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딱 찍혀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 리스트 공간에서 33이 있냐? 그 다음이죠? 근데 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3, 6을 이렇게 2번 나오니까 3하고 6을 이렇게 빈 리스트에 만들어줍니다. 차이 알겠어요? 아까 하면 append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는 결과값 중에 하나만 딱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것만. 그렇지 없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제는 리스트에다가 담아줘라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결과값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append 함수가 하나씩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V 전체의 공간에서 900이 있어요? 없어. 없으면 원래는 마이너스 1 그냥 원래 원칙작을 프로그래밍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리스트에다 담아줘 그랬으니까 900이 없죠. 이 실세.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이 그대로. 왜? 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리절트라고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그쵸? 함수가 아니라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공간에다가 하나씩 이 리절트에다가 하나씩 붙여가지고 결과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럼 빈 공간만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O의 N. 똑같죠? 하나씩 다 보는 거. 동일합니다. 즉, 중간에 나오면 탐색을 멈춰갖고 혹시 더 있을까 끝까지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비교가 N번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학생 번호에서 학생 이름 찾는 겁니다. getName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여러분 열어보시고 입력은 학생 번호 리스트가 S 넘버고요. 학생 이름 리스트는 S에다가 name이고 학생 번호는 find numb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학생 이름이 없으면 물음표 이렇게 출력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definition을 여기서 하면 처음에 get name이라고 하시고 함수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하는 리스트가 S 넘버죠. 리스트가 먼저 오고 거기다가 리스트의 이름, 그 다음에 find number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력 크기는 S, 이 리스트의 길이, 입력 크기를 N으로 잡고요. 포문을 돌립니다. 동일하죠. 0부터 N 하나씩 다 보겠다는 그래서 하나씩 빼겠습니다. 만약 똑같이 내가 학생 번호 첫 번째 한 거랑 1번 했던 학생 번호랑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랑 만약 내가 찾는 find number 학생 번호랑 일치하면 그렇죠. 일치한다는 거죠. 는이니까 같으면 뭐예요? 그 이름을 반환해줘. 이해되죠? 즉 결국은 이게 나중에 보면 키 넘버면 키가 뭐냐면 학생 번호고 거기에 값 뭐예요? 그 값이 바로 학생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35번이 제 이름 양진욱이에요. 그러면 내가 35번이 누군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35번 그거 갖고 35번 맞는 사람 딱 하면 뭘 해요? 35번이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 35번은 그 값인 양진욱이야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 근데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피니션이잖아요. 없으면 뭘 리턴해줘요? 물음표를 반환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샘플을 넘버를 이제 S 넘버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줄여서 S 샘플 넘버를 4가지가 있습니다. 39, 14, 67, 105고 그 샘플 네임이 저스틴 존 마이클 썸머였어요. 그런 다음에 getName 그러니까 getName 함수에다가 요거를 값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리스트는 이걸 집어넣고 샘플 네임을 이걸 집어넣는데 내가 원하는 건 105야. 105라는 번호야. 그러면 썸머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777번이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반환이 될 겁니다.